엘레나 안드레예브나의 25년 할러 관계 증언. 저는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입니다. 62세, 러시아 외교부에서 30년간 동아시아 외교를 담당했죠. 회색 머리에 주름진 손, 하지만 아직도 또렷한 기억력을 가진 늙은 외교관입니다. 지금은 퇴임했지만 여전히 할러 관계 자문 역할을 맡고 있어요. 2024년 여름 푸틴 대통령의 중요한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크렘린에서 호출을 받았어요. 25년간 쌓인 한국 관련 기밀 외교 문서를 전면 검토하라는 특별 임무였죠. 그 문서들 속에서 저는 놀라운 진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우정, 경제 위기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던 한국인들, 전쟁 중에도 지켜진 의리까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7월 15일 오후 3시. 모스크바 외곽 제 별장에서 9살 손녀 마샤와 함께 홍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샤는 제가 만든 블리니를 맛있게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죠.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린 전화벨.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크렘린 내선 번호가 뜨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레나 안드레예브나, 내일 대통령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급히 출입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이런 톤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들었거든요. 제 손도 덩달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이미 퇴임한 몸인데요. 한국 관련 외교 보관문서 전면 검토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의 핵심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샤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큰 눈에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전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야 해요? 잠깐 중요한 일이 생겼단다. 걱정 마. 그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 관련 문서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25년 전 처음 한국 담당이 되었을 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크렘린 지하 보관소에 들어섰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30년간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두꺼운 철문을 지나니 수백 개의 파일함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마치 역사가 숨쉬는 도서관 같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관련 모든 외교 문서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에 초코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거든요. 외교 문서의 과자 이름이라니 제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1998년 8월 17일자 비상회의록을 펼쳤습니다. 그날은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바로 그날이었어요. 루블화 가치가 하루아침에 4분의 1로 떨어졌죠. 저도 그날의 절망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외국 기업들의 철수 현황 보고. 미국 기업 95% 철수, 독일 기업 88% 철수, 일본 기업 92% 철수, 프랑스 기업 90% 철수. 그런데 한국 기업들만 예외적으로 남아있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니 더 자세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삼성 모스크바 지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8월 20일 오후 2시 삼성 직원 박민정이 러시아 직원 나탈리아 페트로바에게 초코파이 한 상자를 건넸다. 나탈리아는 임신 8개월로 경제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박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잘 드세요.
저는 문서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그 시절 러시아는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빵 한 덩이 구하기도 힘들고 월급은 몇 달째 나오지 않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임신한 러시아 여성을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요. 보고서는 더 자세하게 이어졌습니다. 박민정은 나탈리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어려운 친구를 버리고 떠날 수 없어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당신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외교관으로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봤지만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기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9월 15일 나탈리아 페트로바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정식 이름은 알렉산드르이지만 집에서는 모두가 그 아이를 한국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나탈리아는 한국 친구들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문서를 보며 외교관으로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우리는 늘 국가 간의 이익과 전략, 조약과 협정만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한글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한글 글씨와 함께 번역본이 보관되어 있었죠. 제 손이 그 종이를 만지는 순간 약간 떨렸어요. 1998년 9월 3일 삼성 모스크바 지사 직원 김수진 작성. 러시아 동료들에게 전할 말. 한글 원본을 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였어요. 한 획 한 획에 마음이 담겨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번역본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러시아 친구들에게. 지금 온 세상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1997년 IMF 때 정말 힘들었죠. 그때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김수진이라는 분의 메모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글씨체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나오면 러시아 동료들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물가는 매일 오르고 가족들 걱정에 잠을 못 자는 모습들을 봐요. 제 마음도 아파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렸어요. 25년 전 그 어려운 시절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러시아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장에는 김수진이 러시아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다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김수진의 메모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과 러시아는 이웃 나라예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온 이웃이에요. 이웃이 어려울 때 외면하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정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왜 한국이 특별한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외교도 사업도 정치도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민족이었던 거죠.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익이 아니라 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2019년 7월 파일을 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했던 회의 기록이었거든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일본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작한 시기였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수출을 막았죠. 전 세계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7월 15일 오후 3시 크렘린 회의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긴급 안보회의였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던 게 기억납니다.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25년 전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합니까? 푸틴 대통령이 천천히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정에 보답할 때입니다. 외무장관이 즉시 답했어요. 불화수소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술 지원도 함께 제안해보죠. 조건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복잡한 국제관계와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외교관의 습관 때문에 조심스러웠죠.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한국의 불화수소 긴급 공급 제한. 기술 이전 포함. 조건 없는 지원. 1998년 한국의 우정에 대한 보답. 그런데 며칠 후 한국의 답변이 왔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따뜻한 선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 외교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실제로 한국은 몇 달 후 자체 기술로 불화수소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제재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셈이었어요. 그들의 의지와 능력에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날 중 하나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날입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 제재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 시기에 외교 문서들을 보니 정말 암울했어요. 하나둘씩 러시아를 떠나는 나라들의 명단이 끝없이 적혀 있었거든요. 매일 추가되는 제재 목록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3월 초 한국 관련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한국 테러 경제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무기 지원은 단호히 거부. EU 전통적인 비무장 지원 원칙 유지. 한국 외교부 발표, 우리는 무기로 평화를 만들지 않는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놀랐어요. 모든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한국만은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압력이 있었을 텐데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던 한국 외교관의 비공식 서신이었습니다.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였어요. 러시아 외교부 엘레나 안드레예브나 귀하.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고 서로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정치와 사람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평화로운 시절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 분노하고 있을 때 한국만은 차분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거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말이에요. 특히 가슴을 울린 건 이 문장이었어요. 엘레나 선생님, 당신들이 외면받을 때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25년 전 우리가 어려웠을 때 배운 의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람에 대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칙 속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파일을 뒤지던 중 2008년 내부 회의록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지도 제작 관련 회의였어요. 그 회의록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운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 회의에서 독도 표기 문제가 논의되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러시아에 강한 압력을 넣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경제적 이익도 함께 제시하면서요. 회의록을 보니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독도 표기를 지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섬 하나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실익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후배 직원이었던 이반 페트로프가 조용히 일어서서 말했죠.
젊은 외교관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엘레나 안드레예브나,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리라는 것도 외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998년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곁에 있어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반의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작은 섬 하나지만 그 속에는 25년간의 우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우정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1998년 경제 위기 때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우정을 생각하니 독도 하나 지켜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회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독도 표기 유지. 이후 한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고려 및 1998년 이후 지속된 상호신뢰 관계 유지. 그 후 러시아 지도에는 계속 독도가 표기되었어요. 작은 섬 하나였지만 그 속에는 25년간 쌓인 한러 우정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반 페트로프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의리도 때로는 가장 현명한 외교 전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외교였어요. 이틀간 수백 개의 문서를 검토한 후 드디어 푸틴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간의 역사가 이 연설문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연설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러시아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한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지난 2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초코파이를 나눠주던 박민정, 따뜻한 편지를 써준 김수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던 수많은 한국 사람들, 전쟁 중에도 원칙을 지킨 외교관들. 연설문을 더 읽어나갔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외교인지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조약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익이 아니라 의리로, 계산이 아니라 원칙으로 하는 외교를 보여줬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이 연설문이 전 세계에 방송된다면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연설문 검토 의견서에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엇을 써야 할까?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은 외교의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늘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21세기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이 연설문 최종본에 포함되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30년 외교관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제대로 된 외교를 한 기분이었어요. 2024년 7월 17일 오후 2시.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손녀 마샤와 함께 별장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샤는 제 무릎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을 참았어요. 러시아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압니다. 25년 전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을 때 한국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작은 우정이 오늘날 두 나라의 깊은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25년 전 그 작은 과자가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푸틴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조약서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이익 계산이 아니라 의리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 원칙으로 하는 외교를 보여줬습니다. 마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슬픈 이야기예요. 저는 마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아니야 마샤. 이건 기쁜 눈물이란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거든. TV에서는 대통령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무기 지원은 거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식 외교입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친구를 저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외교 말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서 마샤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25년 전 김수진이라는 한국 여성이 저에게 선물로 준 초코파이 상자였어요. 과자는 이미 없었지만 상자는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보물처럼 말이에요. 그래, 마샤.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였어. 돈이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어려운 친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김수진이 써준 작은 쪽지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25년이 지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거리가 멀어도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아요. 한국과 러시아 영원한 친구가 되어요. 그 쪽지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외교는 화려한 조약이나 복잡한 협정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신뢰와 의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25년 전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우정이 오늘날 두 나라의 공식 외교 관계까지 바꿔놓았으니까요.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역사를 바꾼 거죠. 마샤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야 해요. 저는 마샤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그래, 마샤. 어려운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고 돈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외교고 진정한 삶이란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야. TV에서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분석보다도 25년 전 한 한국 여성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마샤는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참 신기한 나라예요. 강하면서도 따뜻하고 원칙적이면서도 인정이 많고 자주적이면서도 우정을 소중히 여기죠. 초코파이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한러관계 25년의 진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샤 같은 새로운 세대가 이 우정을 이어갈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김수진의 쪽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김수진 씨. 당신이 보여준 진심이 두 나라의 미래를 바꿨어요. 이 우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러 우정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